그러면은 이 PMI팜의 단점은 뭘까요? 이제부터 PMI팜의 단점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비프음이 싸구려다. 비프음은 옵션에서 끌 수 있지만 정말 이 데스크탑 비프음보다 이 소리가 정말 구려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한번 비프음을 들려드릴게요. 약간 이런 좀 싸구려 같은 소리가 납니다. 두 번째 단점, 짐벌 동작이 매끄럽지 못합니다. 드론 만드는 회사가 맞나 싶을 정도로 짐벌이 특정 각도에서 막 드드드드득 거리는 현상이 있어요. 제가 이제 짐벌을 한번 켜볼게요. 짐벌이 처음에 이제 초기 작동하는 모습조차도 약간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가끔 괴 사운드가 들리는데 이제 그건 나중에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짐벌을 끌 때도 짐벌을 꺼볼게요. 상당히 뭐가 좀 애가 나사가 하나 빠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마탱이 간 세 번째 단점인데요. 전면에 이제 초록색 LED가 있거든요. 보통은 이제 밑에다가 충전을 하면 이걸로 충전이 다 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려줘야 되는데 그냥 충전 케이블을 끼워두면 계속 깜빡깜빡만 거려요. 완료 표시 등이 따로 없습니다. C타입 충전 케이블 여기에 이제 끼면 이렇게 녹색으로 불이 깜빡깜빡 거려요. 천천히 들어왔다가 서서히 꺼지거든요. 근데 이게 충전이 완료가 돼도 100%로 충전이 돼도 계속 똑같이 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현재 얘가 뭐 100%가 충전이 됐나 뭐 50%가 충전이 됐나 그런 걸 알 수가 없어요. 그냥 100%가 충전이 다 돼도 계속 그냥 이 모양 이대로예요. 오즈모 포켓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표시를 하냐면 오즈모 포켓은 충전 케이블을 연결하면 이 LED가 깜빡입니다. 이 LED가 몇 번 깜빡이냐에 따라서 충전 양을 알 수 있어요. 지금 3번 깜빡이고 있거든요. 3번 깜빡였다는 건 대충 한 75% 정도? 그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고 충전이 다 되면 이 깜빡이 멈춥니다. 그래서 이 불이 들어오지 않으면 충전이 다 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PMI팜의 단점은 그런 기능이 전혀 없다. 이제 그건 큰 단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촬영하려고 하는데 내가 배터리가 몇 %인지 충전을 꽂아놨는데 대충 파악을 못하면 항상 켜서 어느 정도 충전이 되는지 알아봐야 되니까요. PMI팜의 네 번째 단점은 클래스 10 SD카드 샌디스크 장착 시 로우 그레이드 SD카드로 경고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지금 이 카드는 오즈모 포켓에 이제 사용이 가능하게끔 포맷이 된 상태인데요. 제가 오즈모 포켓에 끼워서 오즈모 포켓에서는 정상적으로 녹화가 작동을 하고 4K 30프레임에서도 4K 60프레임에서도 정상적으로 이제 샌디스크는 작동을 합니다. 지금 PMI팜에는 샌디스크 익스트림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U3 규격이긴 한데 저게 좀 더 빠르긴 해요. 근데 이 샌디스크 울트라 SD 카드는 약간 스펙이 좀 떨어지긴 합니다. 그래도 이제 사용을 불가능할 정도로 느린 건 아니거든요. PMI팜을 시켜놓고 이제 SD 카드를 꼽았지만 이제 에러가 납니다. 이제 파일 규격이 틀리기 때문에 오즈모 포켓 포맷을 한번 해줘야 돼요. 포맷이 이제 완료가 됐다고 뜨는데요. 그럼 이 상태에서는 정상적으로 지금 촬영이 가능한 시간이 옆에 나와요. 제가 한번 다시 껐다 켜볼게요. 이 상태에서 이제 촬영이 되지만 껐다가 다시 한번 키면 SD 페어링이라고 잠깐 나옵니다. 1초에서 2초 정도. 근데 1초에서 2초 지나면 로우 그레이드 SD 카드라고 이쪽 하단에 이제 주황색으로 이제 표시가 뜨면서 촬영이 이제 불가능해져요. 제가 지금 녹화 버튼을 누르면 로우 그레이드 SD 카드라고 촬영이 안 된다고 나와요. PMI팜의 단점은 SD 카드를 좀 가린다. 좀 낮은 등급의 SD 카드를 뭐 귀신같이 잡아내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것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SD 카드 사용 못할 수도 있어요. 뭐 펌웨어 업데이트로 해결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아예 현재 촬영이 안 됩니다. 근데 오즈모 포켓은 낮은 등들 껴도 이 클래스 10 정도는 인식이 가능하거든요. 요거가 한 가지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PMI팜의 또 다섯 번째 단점은 OTA 업데이트가 안 됩니다. 와이파이 기능은 내장이 되어 있지만 업데이트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현재까지는 무조건 SD카드에 펌웨어 파일을 복사를 해야 돼요. PMI팜의 이제 어플은 이제 PMI 플레이라는 어플이 있습니다.
피미플레이 어플을 실행해 보면 이렇게 와이파이로 연결한 다음에 엔터 더 디바이스를 하면 이런 식으로 디바이스 정보에 들어가면 OTA 항목이 있거든요. 버전 인포 해가지고 여기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 칸이 있는데 이 업데이트가 처음에서부터 안 됐어요. 아직까지 이 기능 자체가 멍텅구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기능조차 이제 포함시키지 않고 출시를 한 건 문제가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하고요. 요게 5번째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번째 단점, 이 펌웨어를 수동으로 하는 건 좋은데요. 펌웨어 파일이 2개예요. 그러니까 짐벌 펌웨어랑 카메라 펌웨어가 이제 2개가 있어서 SD카드에 이제 펌웨어를 2개를 넣고 업데이트도 2번을 해야 됩니다. 상당히 번거롭고 잘못하다가 벽돌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작업이라 이것도 한 가지 단점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7번째 단점은 이 메뉴 UI가 상당히 싸구려입니다. 뭐 거의 그래픽적인 부분이 되게 약하고요. 그냥 엄청나게 단순한 아이콘이고, 게다가 이제 해상도를 설정하는 부분 같은 이런 부분은 거의 그냥 텍스트예요. 이렇게 보시면 그냥 이렇게 텍스트로 넘어갑니다. 헬로 월드 수준으로 되어 있고요. 엄청 좌우로 이제 스크롤하는 방식이지만 UI가 너무 구려요. 터치도 뭐 좀 안 좋지만 그렇게 사용자 친화적이지 않다는 단점이 있어요. 8번째 단점은 전용 어플인 피미플레이가 어플이 핵 쓰레기입니다. 보통 전용 어플에는 영상 편집부터 다양한 기능이 들어있는데 본체에서는 설정하기 어려운 고급 옵션까지도 원래는 제공을 합니다. 근데 이제 피미플레이에서는 그런 옵션들이 엄청나게 후졌어요. 제가 뭐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어플을 일단 만들다가 말았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오즈몬 포켓의 그 어플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세부적인 것들이 설정이 가능하고 그냥 어플이 구려요. 어플 구립니다. 흡사 지윤택의 GY 플레이 같은 그 어플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인데 DJI 오즈몬 포켓의 어플을 보다가 이 어플을 보면 이 어플이 굉장히 후지다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피미팜의 9번째 단점은 하이퍼랩스 기능이 없습니다. 분명 광고에는 하이퍼랩스 기능이 있다고 이제 작성을 해놨는데 하이퍼랩스 기능이 들어있질 않아요. 타임랩스 모드에서는 2가지 모드를 설정할 수 있는데 원래 이렇게 귀퉁이를 누르면 이제 모드 선택창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건 아예 모드 선택창이 따로 없고 그냥 한 번 터치를 하면 2가지 모드와 이제 변환이 되는 거예요. 그냥 타임랩스 모드랑 이제 모션 타임랩스 모드 이제 이렇게 세워놓으면 짐벌이 돌아가면서 차카차카 찢는 모션 타임랩스 2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이퍼 타임랩스는 없어요. 아직까지 하이퍼 타임랩스가 기능이 구현되어 있지 않다는 점. 10번째 단점은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사진을 찍게 되면 이 센서가 자꾸 뭐 좀 사진이 이제 결과물 생각보다 그렇게 안 좋게 나오니까 이제 보통 사진을 찍으시는 분들은 일부러 로우 파일로 편집을 해서 자기만의 효과를 보정을 주시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JPG 말고 이렇게 설정 포토 포맷을 J 플러스 D로 설정하면 JPG와 DNG 파일이 생성이 되는데요. 웃긴 건 촬영을 하면 이렇게 하면 DNG 파일만 생성이 되고 JPG 파일은 생성이 안 되더라고요. 뭐 제 것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렇고요. 근데 이 DNG 파일이 라이트룸에서 제대로 인식을 안 해요. 뭐 루미나르도 그렇고 라이트룸도 그렇고 둘 다 로우 파일을 읽어드리면 메타데이터가 잘못되어 있는 건지 색상이 엄청나게 이상하게 나와요. 그래서 컬러 그레이딩을 해도 뭐 제대로 된 색상을 얻기가 힘들어요. 오즈몬 포켓 사진을 찍으면 로우 파일로 저장을 한 다음에 컴퓨터에서 편집을 해서 약간 노출이나 뭐 컬러를 좀 조정을 해서 조정을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피미팜의 로우 파일을 DNG 파일로 수정이 좀 어렵다는 것 자체가 지금 제 기준입니다만 저한테는 좀 어렵다는 게 굉장히 좀 불편한 단점인 것 같아요. 이게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입니다. 피미팜 11번째 단점은 4K 60프레임이 없다는 게 이제 단점이겠죠. 요즘 가격이 이제 싸기는 하지만 이제 4K 30프레임까지만 있고 4K 60프레임이 없다는 거는 오즈몬 포켓 대비해서 성능이 떨어지는 거니까. 오즈몬 포켓은 엄브렐라 칩이 들어가 있을 거고 이 피미팜 같은 경우에는 광고 문구에 보면 하이 실리콘의 칩셋을 이용했다고 되어 있어요. 하이 실리콘 칩셋은 어디 거냐면 화웨이의 자회사로서 하웨이의 기린 칩셋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검증된 엄브렐라 칩을 썼으면 어땠을까 하는 또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가격 때문에 이제 화웨이 칩셋을 쓴 거겠죠. 12번째 단점은 발열입니다. 4K 30프레임을 30분 정도 촬영하고 만져보면은 아주 뜨거워요. 특히 이 홀 부분이 뜨겁습니다.
이제 4K 60프레임 촬영할 때보다 덜 뜨겁습니다. 얘가 더 뜨겁다는 얘기예요. 뜨겁겠지만 그래도 고온으로 촬영이 중단되는 일은 없었어요. 보통 이제 일부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고해상도로 촬영할 때 고온 경고가 뜨면서 자동으로 촬영이 중단되는 경우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건 보지 못했어요. 세 번째 단점은 배터리 퍼센트 표시가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배터리 퍼센트는 없고 그냥 아이콘으로만 표시되어 있는데 이 구퉁에 배터리가 지금 현재 얼마가 남았는지. 근데 이게 퍼센트로 안 나오기 때문에 정확히 내가 배터리가 얼마나 남았는지 그런 간단한 표시를 안 해줍니다. 나중에 펌웨어 개선이 돼서 이 아이콘 자체가 좀 바뀌면 좋겠습니다. 14번째 단점은 이 비트레이트가 원래는 이제 100메가 촬영이 된다고 했는데 어떤 옵션을 선택해도 100메가에는 미달합니다. 이제 그게 이제 일단 과장 광고예요, 현재. 오즈몬 포켓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메가로 촬영이 되기 때문에 비트레이트가 제품이 확실히 이제 화질이 좀 차이가 나죠. 얘는 이제 아무리 잘 나와봐야 60에서 70이고 오즈몬 포켓은 그냥 100메가 딱 나옵니다. 5번째 단점은 이런 보관용 케이스를 미제공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런 휴대용을 하기 편한 짐볼 프로텍트는 들어있지만 오즈몬 포켓은 이런 고급스러운 휴대용 케이스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16번째 단점은 본체에 핸드 스트랩 구멍은 만들었지만 핸드 스트랩은 주지 않습니다. 이런 거 하나 정도는 넣어줄 필요가 있지 않나요? 가격도 얼마 안 하는데. 오즈몬 포켓은 이렇게 외장형 케이스에다가 장착할 수 있도록 핸드 스트랩을 제공합니다. 근데 피미팜은 없어요. 구멍은 있지만 주지 않습니다. 17번째 단점은 아까 이제 어플이 이라고 했는데 요것도 이제 그 연장선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화면을 막 움직이는데 이렇게 좀 거칠게 움직이고 멈췄죠, 화면이. 끊기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불이 들어오면 얘랑 와이파이 연결이 아예 끊어져 버린 겁니다. 이렇게 끊어졌다고 화면이 또 꺼져요. 그러다 다시 연결이 되고 얘랑 연결이 잘 되면 얘는 화면이 꺼지거든요. 그럼 얘를 또 막 이렇게 움직여. 이 정도로 움직이는데 끊겨버려요. 그냥 멈췄다가. 그러니까 이런 끊김 현상이 너무 심해요. 지금 이게 5GHz로 연결된 상태거든요. 5GHz건 2.4GHz건 똑같습니다. 그냥 지랄이 나는 거예요. 얘가 불이 들어오면 얘는 끊겼다는 거고. 이 정도로 멈춰버린다는 건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플이나 아니면 얘 칩셋에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여기에서 우리가 비디오 모드에서 무슨 사진을 찍으겠다 포토 모드를 변경을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변경할 때마다 끊겨요. 화면이 지금 끊긴 겁니다. 와이파이 연결이 끊겼다가 화면이 아예 나갔죠. 그리고 다시 붙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연결되고. 그러니까 이 정도만 해도 한번 다른 기능으로 넘어가거나 할 때 간헐적으로 끊김 현상이 발생한다는 거. 근데 거의 제가 봤을 땐 90%의 정도 지금 또 끊겼죠. 어플이 완전 쓰레기예요. 그러니까 오즈몬 포켓에 무선 연결 기능이 기본으로 안 들어있다고 그걸 큰 단점으로 여기시는 분이 있는데 얘는 있지만 제대로 쓸 수 없기 때문에 엄청난 핵단점입니다. 이거 왜 만들어놨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엄청난 단점이니까 혹시라도 무선 기능에 혹해서 사시려는 분들은 그냥 오즈몬 포켓에 무선 모드를 연결해서 쓰는 게 현재까지는 더 안정적인 기능입니다. 피미팜의 이제 18번째 단점은 사용 설명서가 없습니다. PDF 파일도 미제공하고요. 이 제품에 포함된 간단한 설명서 말고는 세세한 사용 방법이 적힌 설명서가 없습니다. 포켓에는 온라인에 모두 제공하고 있고요. 피미는 홈피가 있긴 한데 그 제품 페이지가 그냥 홈페이지 한 페이지예요. 그 정도로 이제 현재 지원이 구리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제 좀 이런 제품을 사용해 보지 못하신 분들은 설명서가 없어서 좀 되게 난감함을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19번째 단점이 있는데요. LDC 렌즈 왜곡 보정 기능이라는 기능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옵션에 보시면 카메라 설정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LDC라는 기능이 있어요. LDC라는 기능은 뭐냐면 렌즈를 왜곡을 보정시켜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요걸 이렇게 네모나게 만들어주면 우리가 보는 화면이 왜곡되지 않고 좀 평평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렌즈 프로필을 적용을 해서 평평하게 만들어주는 기능인데 이렇게 만들어줬다고 해서 촬영을 해도 이 렌즈가 왜곡이 보정이 된 상태로 촬영이 되는 게 아니고 결과물 자체는 디스플레이 상에서만 잡아주는 기능이니까요. 왜곡을 보정해준다 생각하시고 촬영을 하시면 아마 필요가 없는 기능입니다. 피미팜의 20번째 단점은 한국어 미지원입니다. 보시면 시스템 설정에 가시면 랭귀지 설정이 있습니다. 랭귀지는 현재 잉글리시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21번째 단점은 사진 기능의 단점인데요.
사진 기능을 보면 HDR 기능이 있습니다. HDR 기능을 키면 이 좌측 구석에 HDR이라는 글씨가 뜹니다. 잘 안 보이시겠지만, 근데 HDR 기능이 그냥 단순히 그냥 노출만 올려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HDR 성능이 되게 의문이에요. 그래서 광고 이미지에 있는 것처럼 HDR 성능이 그렇게 좋다는 생각을 안 듭니다. 핸드폰보다도 훨씬 떨어지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2번째 단점은 나이트샷 옵션이 있습니다. 나이트샷 온오프를 할 수 있거든요. 나이트샷을 키면 특별히 켰다는 뭐 메시지는 없고요. 원래 이제 오존 포켓 같은 게나 고프로 같은 경우에는 나이트샷을 키면 달 모양이 있거나 그렇거든요. 근데 얘는 아무런 변경점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이트샷을 킨 상태로 촬영을 해도 일반 촬영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똑같은 것 같아요. 원래 나이트샷을 키면 노출을 늘려주고 뭐 셔터 스피드를 조절하는 알고리즘이 있는데 얘는 아예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아직은 나이트샷 자체가 옵션이 멍텅구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23번째 단점은 유선 연결을 미지원한다는 거예요. 핸드폰하고 뭐 어플하고 핸드폰을 유선으로 연결하려고 해도 와이파이가 끊기니까 아예 그런 기능이 없고요. C타입으로 뭐 컴퓨터랑 연결을 해도 충전하는 것 외에는 기능이 없어요. 무슨 얘를 여기 안에 있는 USB를 뭐 그냥 외부 저장소로 읽고 싶어 해도 아예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그냥 현재로는 이 C타입 케이블의 사용 방법은 충전 말고는 아무런 뭐 기능이 없어요. 그리고 24번째 단점은 짐벌에서 들리는 궤사운드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전원을 이렇게 끈 상태로 이 본체를 귀에다가 갖다 대고 있으면 징 하는 소리가 몇 초 동안 들립니다. 한 번 전원을 껐는데도 모터 사운드가 들린다는 거예요. 미세하게나마. 그리고 켠 상태에서도 나는 궤 사운드가 있는데요. 지금 방금 들으셨나요? 이런 가끔 궤 사운드가 들립니다. 이렇게 움직이다 갑자기 윙윙윙윙 하면서 그런 짐벌 모터 사운드가 굉장히 크게 들릴 때가 있어요. 이건 제가 저가형 짐벌에서 많이 봤던 그런 궤 사운드인데 이 짐벌 안정화가 아직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5번째 단점은요, 액세서리가 부족합니다. 오즈모 포켓은 액세서리가 정말 많거든요. 근데 피미팜은 아직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검색해 보시면 알겠지만 액세서리가 전혀 없어요. 요건 이제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문제겠지만 아직까지는 프리오더 상태라 액세서리가 부족한 점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6번째 단점, 오즈모 포켓 대비해서 재질이 좀 싸 보입니다. 이건 이제 사람마다 틀릴 수 있는데요, 이 재질 자체가 플라스틱이지만 색상이 이제 회색이라는 게 문제예요. 회색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오즈모 포켓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블랙이기 때문에 좀 더 고급스러워요. 근데 실제로 봤을 때 이 영상보다 생각보다 좀 싸 보인다는 느낌이 있어요. 27번째 단점은 블루투스가 쓸모가 없답니다. 이 지금 광고 문구에 보면 얘는 와이파이도 내장돼 있고 블루투스도 내장돼 있다고 하는데 블루투스에 관련한 옵션은 하나도 없어요. 아예 블루투스를 쓸 수도 없고 뭐 고프로처럼 블루투스로 제품을 깨우고 끄는 그런 기능도 안 들어있고 아직까지는 블루투스의 활용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피미팜 29번째 단점은요, 카메라 홀 마운트 간섭의 문제입니다. 카메라 홀 마운트 간섭 문제가 뭐냐면 보통 우리 4분의 1인치 마운트는 보통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제일 작은 것도 보통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요거를 여기에다가 장착을 하면 문제가 뭐냐면 보통 이런 식으로 장착이 되는데 이러면 여기 이렇게 간섭이 생깁니다. 이게 안 돌아가요. 거의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파는 것 중에서 가장 작은 마운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걸려서 안 돌아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마운트가 있지만 못 쓰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전혀 쓸모없는 마운트 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물론 이제 액세서리를 어떤 거를 장착하느냐에 따라서 틀리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마운트가 하나 더 있어요. 이 마운트는 이렇게 장착하면 당연히 여기 걸리지만 요렇게 장착하면 옆으로요, 이렇게 수평으로 장착하면 정확하게 안 걸립니다. 예, 요런 마운트를 쓰셔야 될 수도 있어요. 셀피 모드로 촬영하시면 이제 이런 마운트는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요. 생각보다 마운트 홀이 있어서 좋다라는 장점을 내세웠지만 막상 실사용 해보니까 요런 단점이 생긴다는 거.
30번째 PMI팜의 단점은 우리가 이제 사진 모드로 화면을 설정해 놨을 때 화면이 굉장히 버벅여요. 프레임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 같이 느낍니다. 이렇게 보시면 드드드드드드 하는 느낌이 들어요. 화면 프레임이 굉장히 떨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고, 비디오 모드로 했을 땐 당연히 프레임이 나름 원활하게 부드럽게 돌아갑니다. 근데 사진 모드로 했을 땐 전혀 부드럽지 않아요. 프레임이 상당히 떨어져 보여요. 한 15프레임 막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비디오 모드일 때는 30프레임, 포토 모드일 때는 15프레임처럼 느껴져요. 근데 오즈모 4K 같은 경우에는 포토 모드로 해도 비디오 모드와 똑같이 동일한 프레임이 나옵니다. 이제 그런 단점이 있고요. 마지막 PMI팜의 단점은 동영상 모드로 촬영했을 시 자동 모드에서 ISO 한계가 1600까지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 그냥 이 상태로 놓으면 지금 오즈모 포켓하고 이제 1대1로 비교했을 때 화면 밝기가 굉장히 낮아 보여요. 왜 그러냐면, 포토 모드로 하면 다시 좀 밝아져요. 오즈모 포켓 정도로 밝아지는데, 비디오 모드로 하면 밝기가 엄청나게 어두워집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프로 모드에 가서 설정을 하게 되면 ISO가 1600하고 동일합니다. ISO가 지금 1600으로 설정된 상태예요. PMI팜이. 근데 이거 3200으로 올리면 ISO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실내에서 촬영할 때 그냥 기본 모드로 하면, 기본 모드로 촬영 시에는 ISO가 1600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어두울 때 촬영을 하게 되면 이 정도 밝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야간 촬영 시에는 수동으로 설정하지 않는 이상 강제로 밝기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제 그런 단점이 되겠습니다. 요건 이제 큰 단점이 될 수 있고요. 왜냐면 그냥 막 찍으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굳이 어두울 때 다시 IS로 올린다? 그러시는 분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건 일단 참고해야 될 그런 주의사항 같습니다. 여기까지 PMI팜의 장단점이었고요. 단점이 무지 많은데요. 제 최종 결론은 PMI팜은 아직 구입을 하면 안 되는 그런 막장 기계인 것 같습니다. 구매하시는 분들이 현명한 판단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가격이 싸다는 장점은 있지만 싼 가격에 혹해서 구입하는 누를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누를 범한 사람이 전데요. 저야 좋은 장난감이 생기긴 했지만 오즈모 포켓을 갖고 있는 분들이 오즈모 포켓을 방출하고 이걸 구입한다? 정말 후회하실 행동이니까 가급적이면 구입하지 마시고요. 내가 오즈모 포켓 같은 고급 기기를 경험해보지 못했다. 그럼 사셔도 됩니다. 그러면 원래 이런 게 원래 이렇다고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기까지 한사장이었고요. 다음에는 제품 기기 말고 여행 동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